돈은 어렵고도 추상적인 개념이다. 다루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인간 심리를 보다 깊이 파고들면 어쩌면 인간의 행동과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 돈 관련 문제가 빚어내는 혼란과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댄 에리얼리 제프 크라이슬러가 지은 부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원하고 걱정하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돈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을. 이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만들어낸 천재적으로 사악한 꼬드기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하는 시간과 그것의 대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심리적 힘을 주되게 사용한다. 신용카드는 미리 소비하고 지불은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기회비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지불의 고통을 줄여준다. 신용카드는 시간상의 변환, 즐거움과 지불 사이의 시간을 바꾸는 것에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불에 들어가는 주의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카드를 그저 한번 긁는 행위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쉽다. 현금을 낼 때는 지출하는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 돈을 만지고 느끼고 분류하고 꺼내서 세는 동작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쓰면 이 상실감이 현금으로 지불할 때만큼 생생하거나 통렬하지 않다. 또한 신용카드는 한 달 동안의 총 구매 내역을 개별 청구서가 아니라 단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줌으로써 지불을 더 쉽게 만들고 고통은 덜 느끼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한 총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 다른 것을 구매하느라 약간의 돈을 더 쓴다 해도 지출의 고통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봐야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음을 상기하기 위해 지금 적정량의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끊이지 않는 유혹의 늪.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력으로 유혹을 이기려 한다. 그러나 유혹은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 운전 도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동을 놓고 생각해보자. 우선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이 문자를 당장 확인할 때의 비용이나 편익과 사고를 내서 죽거나 혹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놓고 따져볼 수 있다. 운전 도중에 휴대전화를 열었다가는 어찌어찌 해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갑자기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런 행동은 자기 목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도 다 안다. 그 누구도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그 짓을 한다. 그 이유는 만족을 유예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운전 도중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같은 감정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런 요인이 하나로 합쳐져서 가치 등식을 왜곡한다. 미래 시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지만 문자 메시지는 현재 시점에 존재한다. 바로 이 현재가 우리를 유혹한다. 지출을 놓고 본다면 유혹은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문화에 굳이 기본적인 지침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잡지를 읽으며 쇼핑몰을 걸으면서 유혹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음을 느껴보면 안다. 저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의지력이 약하다는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저축을 하는 데는 단지 의지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 저축을 하려면 먼저 저축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 전략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을 유혹하는 감정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모퉁이마다 붙어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숱한 유혹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력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카툰 작가인 샘 그로스가 그린 카툰을 보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거대한 게시판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네에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표지판이 필요하다. 재정의 여정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는 표지판이 필요하다. 그걸 보고서 몽유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표지판이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나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일종의 마찰을 경험하게 하고 자동 주행 장치를 끄고 수동 조작으로 전원하게 만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당신 손에 커다란 팝콘통이 들려 있다고 치자. 아마도 당신은 그 팝콘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을 것이고 그 큰 통은 끝내 비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팝콘을 4봉지로 나눠 가지고 있다면 한 봉지를 다 먹고 나서 다른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팝콘 알갱이를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이 자기 행동을 성찰할 기회이자 팝콘을 계속 먹을지 그만 먹을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돈의 언어로 번역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쓸 돈을 한 개의 봉투 안에 넣어두면 그 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써버리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넣어두면 봉투 하나에 든 돈을 다 쓰고 나서 적어도 다음 봉투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지출을 중단한다. 이 봉투에다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두면 지출이 한층 더 줄어든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하려 들지 않으며 심지어 당연히 똑바로 바라보고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임을 깨닫지 못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며 많은 경우 타당하지 않은 수많은 가치단서를 접하면서 그에 반응한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이따금씩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